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홍삼보다 5배 더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려드릴게요. 600년 전부터 녹색 인삼이라 불렸던 이것 하나로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배에 손을 올려보세요. 배가 차갑지요?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배까지 차갑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이 멈췄기 때문인데 이러한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십만 원씩 비싼 홍삼을 드셨던 분들도 2,000원짜리 녹색 인삼으로 3개월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녹색 인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족냉증의 진짜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끝만 차가운 줄 알고 방치했다가는 관절염과 소화불량,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부터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결국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어요. 몸에 냉기가 쌓이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지고 면역력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고 한번 아프면 회복도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냉기까지 더해지면 10명 중 1명 정도는 이미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말초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족냉증은 내 몸을 급속도로 노화시키고 늙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부터 양기를 보하는 녹색 인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것은 손발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정답은 부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단 20분 만에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 댓글에 저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수족냉증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거나 잠이 잘 안 오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흔한 첫 번째 유형은 스트레스형 냉증입니다.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얼음장인 분들이 바로 이 타입입니다. 불안, 걱정, 외로움 같은 감정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24시간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죠.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손발 말초로 피가 안 가게 됩니다. 머리로는 열이 올라오는데 발은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스트레스형 냉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구에 사시는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시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어요. 평생 함께했던 동반자가 하늘로 가버리니 걱정이 많아지고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양말을 여러 켤레 신고 주무셨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지면서 손발 냉증도 더욱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2번째 유형은 내장형 냉증입니다. 나는 원래 몸이 열이 많다고 느끼지만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 유형입니다. 배 속이 차가워 손발까지 피가 잘 안 흐르는 거죠. 몸의 중심 부인 내장이 차가우면 아무리 겉을 따뜻하게 해도 손발로 따뜻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든요. 68 새 박정순 할머니는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신다며 겨울에도 얇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식사만 하면 배가 팽팽하게 부르고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셨고 정작 손발은 항상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복부 지방이 많고 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겉으로는 열이 많아 보이지만 속은 차가운 전형적인 내장형 냉증이었어요. 마지막 유형은 습관성 냉증입니다. 겨울에도 집안이 춥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얇은 옷을 입는 습관이 있다면 이 유형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춥게 생활하면 따뜻한 피를 말초 혈관까지 보내지 않고 몸 중심으로 모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추위라는 위기 환경에서 손발보다 중요한 장기들을 살리고 손발은 버려도 된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즉, 습관이 냉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수족냉증이 만성화되신 분들은 3가지 유형에 모두 포함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유형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식품이 바로 부추입니다. 원인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손끝 발끝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미세한 혈관이 원래는 알아서 자동으로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체온을 조절해요. 그런데 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문제의 수족냉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혈관 조절 기능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면 수족냉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더불어 몸 온도를 따뜻하게 올리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홍삼과 인삼은 몸을 뜨겁게 만들긴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몸이 달아올라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면 혈관은 더 막히고 몸속 장기는 더 냉해집니다. 결국 몸속 기혈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특히 얼굴에 빨갛게 열이 자주 오르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가슴 두근거림, 안면 홍조, 불안감이 심해져요.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부추는 좀 다릅니다. 부추는 그렇게 불처럼 확 끓어오르게 하지 않아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피가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부추 속 황화알일이라는 성분이 꽉 조여진 혈관을 서서히 이완시키거든요. 피가 끈적하게 굳지 않도록 막아주고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부추를 드시고 15분 정도 지나면 손끝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가슴 두근거림이나 얼굴 달아오름 같은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든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든 위장이 약한 분이든 자연스럽게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삼과 부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창원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던 78 박순자 할머니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손발이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잠을 자셨어요. 꽃집 일을 하면서 찬물에 손을 자주 담가야 했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혈액순환 개선제도 먹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추를 6주 동안 꾸준히 위장에 부담 없도록 조리해서 드신 뒤 손끝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면 혈관도 열리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녹색 인삼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추를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추전만 부쳐 드시는데 사실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추의 황화알일 성분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익히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치 비타민C가 열에 파괴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살짝만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부추에서 나는 특유의 향 아세요? 그게 바로 황화알일 성분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조리법은 부추차입니다. 생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따뜻한 물 200에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10분 정도 우린 후 부추는 건져내고 마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져요. 향긋한 부추 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추의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리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추 두부찜이에요. 먼저 부추를 다져주세요.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으깨서 다진 부추와 섞은 후 찜기에 10분만 쪄드세요. 부추의 매운맛을 두부가 중화시켜주고 부추의 온열 성분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추 꿀절임입니다. 달달한 반찬으로 절여두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생부추를 잘게 썰어서 꿀에 이틀 정도 재워두세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부추의 쓴맛은 없어지고 단맛으로 변해서 드시기 편해요. 꿀의 당분이 부추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조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추를 너무 오래 볶거나 끓이지 마세요. 5분 이상 가열하면 성분이 대부분 파괴돼요. 둘째, 부추와 함께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온열 효과가 상쇄됩니다. 셋째,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와 함께입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에 드시면 잠들 때 손발이 따뜻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은 고억 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 한 단사면 너무 많아서 며칠 못 가 시들어버리고 결국 반은 버리게 되시죠? 이주는 거뜬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뿌리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신문지로 느슨하게 감싸주세요. 그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되 완전히 밀폐하지 말고 입구를 살짝 열어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 쪽을 피하시고 야채칸 안쪽 구석진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2주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귀찮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냉동하면 석 달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특히나 50대 후반 여성분들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성의 몸에서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관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바로 에스트로겐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혈관 관리사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새 고무호스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처럼 혈관도 유연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좁아지게 됩니다. 오래 사용한 고무호스가 굳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듯이 혈관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같은 혈압이라도 피가 손끝, 발끝까지 닿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에스트로겐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인 뇌의 시상하부에도 영향을 미쳐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게 부족해지면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가 조금 있다가 또 추워지는 갱년기 홍조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손발까지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이 따라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부추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부추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잘 흐르게 도와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C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혈관을 더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체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도 활발하게 만들어서 몸 전체의 온도까지 올려줍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음식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몸에서 직접 에너지로 바꿔주는 필수 영양소인데 갱년기 이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도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 더 피곤하고 추위를 더 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추는 바로 이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몸속에서부터 따뜻해지게 돕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흐르니까 손발도 훨씬 따뜻해지죠. 또 한 가지는 부추가 우리 몸의 위장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부추는 위장을 따뜻하게 덮여서 소화 효소가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내장 온도가 올라가서 몸의 중심부터 따뜻해지고 말초 혈류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생겨요.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딱딱해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비타민 B1 같은 영양소 덕분에 몸의 활력과 온기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까지 잘 돼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 이후 혈관 건강과 체온 조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고 몸의 중심 부인 위장을 데워주는 부추를 챙겨 드시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추를 드실 때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작은 것들인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추는 몸을 데우는 성냥이고 생활 습관은 그 불을 끄지 않고 오래 타게 하는 바람막이입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따뜻해진 손끝을 다시 얼음장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갈 때 슬리퍼 신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화장실에 맨발로 다니셨어요. 금방인데 뭘 하시면서요. 그런데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부추로 어렵게 넓혀놓은 혈관이 다시 수축되는 거죠.
지금은 화장실 전용 슬리퍼를 준비해서 신고 다니시는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다녀온 후 발이 차가워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발가락 운동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을 10번씩 구부렸다 펴주세요. 딱 10번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발가락을 하나하나 문지르거나 발가락 사이를 천천히 비벼주세요. 발끝의 말초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혈관 확장 효과를 수면 중에도 지속시켜줍니다. 특히 부추를 저녁 식사 시간에 드셨다면 취침 전 발가락 운동과 마사지가 효과가 좋아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잠들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발가락 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 훨씬 따뜻합니다. 세 번째, 복부 온열팩을 사용하세요. 이건 정말 효과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원에 사시는 76세 조명자 할머니는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다가 복부 온열팩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배꼽 아래쪽에 온열팩을 대고 20분 정도 찜질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가 따뜻해봤자 손발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는데 며칠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래요. 배가 따뜻해지면 내장으로 가던 혈액이 여유가 생겨서 손발로도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마치 중앙난방이 제대로 작동해야 방 구석구석까지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복부 찜질을 하시는데 손발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져서 겨울에도 두꺼운 양말 안 신으셔도 된다고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부추의 효과를 2배, 3배로 만들어줍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네 번째, 차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세요. 부추차든 일반 차든 상관없이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서 드세요. 손바닥이 컵의 온기를 직접 받으니까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첫 잔을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손이 덜 차갑다고 해요. 다섯 번째,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혈관이 확 수축돼요. 설거지 정도야 하시면서 맨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무장갑 하나 끼는 걸 귀찮아하다가 부추로 애써 올린 체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찬물로 오래 하시면 부추가 만들어 놓은 따뜻한 피가 말초 혈관 끝까지 가는 걸 방해해버려요. 설거지하고 나서 손끝이 얼얼하게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고무장갑을 끼시고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설거지해주세요. 마지막 6번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아픈데 무슨 계단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펌프질 해주니까 발이 덜 붓고 따뜻해져요. 특히 발목 주변에 쌓였던 피가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으로 다시 심장까지 올라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육 펌프의 효과인데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따뜻한 피를 다리 근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거죠. 부추를 먹고 나서 한 층만이라도 계단을 걸으면 손끝, 발끝까지 더 빠르고 더 오래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한 층이 두 층, 두 층이 세 층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근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오늘부터는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계단 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부추 먹는 것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을 같이 드셔보세요. 첫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부추의 황화아릴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신장 기능을 보조해서 하체 냉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부추와 단호박을 함께 넣고 죽을 끓여 드시거나 단호박국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흑임자입니다. 흑임자의 철분과 오메가, 지방산이 혈관 탄력을 향상시키고 부추의 온열 효과와 만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부추전을 부칠 때 흑임자를 조금 넣거나 부추 무침에 흑임자를 뿌려서 드세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로운 성분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만나면 체온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차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섞어서 드시거나 부추볶음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부추 무침에 다진 마늘을 넣거나
부추전에 마늘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4세 이복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병인으로 일하시며 평생 남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70대 후반부터 수족냉증과 혈액순환 장애가 심해져서 거의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해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던 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 할머니가 부추를 알게 된 것은 예전 동료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의료 관련 일을 하셨던 분답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만 믿으시던 할머니였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부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간병인다운 체계적인 방법으로 부추를 섭취하셨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시고 변화 상황을 일기로 기록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게 되었고 세 번째 달에는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6달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부엌에 나와 간단한 요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가족들이 발견한 것이죠. 84살의 나이에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신 거예요. 1년 후 혈액순환 검사에서는 놀라운 개선을 보였어요. 말초 혈관의 혈류 속도와 혈류량 모두에서 상당한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도 84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선생님, 저는 84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간병인으로 일할 때도 이런 변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실제로 할머니는 지금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84세의 나이에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3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복순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마트에서 부추 한 단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나 큰 비용은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한 잔의 부추차, 점심 한 접시의 부추 두부찜, 저녁 한 숟갈이 부추 꿀절임.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석 달은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손발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자녀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보조제를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병원 처방약과 자연식품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보다 식품이 중요하고 생활습관이 훨씬 효과적인 건 누구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10%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들에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은 도움되실 거예요. 단 몸에 안 맞을 수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구매하지 마세요. 그럼 6달 후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따뜻한 103 시대 부추와 함께 당당하게 맞이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